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는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수사 대상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은데, 근데 이준석 그 당시 2021년, 2022년 그 당대표 시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준석 지금 의원도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준석 의원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찌 보면 쫓겨나다시피 한 건데, 저는 요번에 이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게 윤상현 의원의 진술. 윤상현 의원 진술. 180도 바뀌었어요. 아, 대통령 전화 받았다라고 한 거예요. 180도 바뀌었고, 법리적으로도 연구를 많이 해서 본인이 빠져나갈 방법을 참 창조적으로 다 만들어서 특검 수사에 협조도 하면서, 그리고 요번 그 수사 그 진술로 인해서 이제 윤상현은 더 이상 뭐 찐윤은커녕 친윤도 아닌 것 같아요. 본인 살라고 윤 대통령 손절한 거예요. 손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상현 진술대로 이게 만약에 특검이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요 조홍천 의원님 계시지만 제 상식으로 봐서는 윤석열은 유죄고 윤상현은 무죄예요. 아, 그쵸, 진술이 그렇게 되는 예.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 장재원 실장한테 전화 왔지? 네. 그 해줘. 김영선이 이제 당무 개입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자기는 그거를 공관위에서 발설하지 않고 안 했다는 전달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손에서 커트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당무 개입한 거고 자기는 그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공천 업무를 그 부당하게 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빠져가는 건데 네.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그 뭐 전화 안 받았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 얘기를 되게 강조하더라고. 그거 좀 있으면 알게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 바꾸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누님이라고 그랬고, 예, 정말 찐박이었고, 그랬죠. 예. 또 윤석열 때는 형아오고, 네. 찐윤이고, 이제 앞으로 또 무슨 찐이 될지 1년 지나가면 다 까먹고, 네. 선거 때 되면 찍어준다. 그걸로 정말 지역구 관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계속 가실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윤상현 의원의 180도 바뀐 태도 변화. 그리고 네. 나는 이제 수사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대통령의 어떤 당무 근데 개입을 그게 인정해버리는. 그렇게 안 믿어주죠. 예. 안 믿어주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 텔레그램이나 카톡이나 문자나 뭐나 뭐 그런 걸 샅샅이 다 뒤집니다.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다 털어가지고요. 네.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이제 줄줄줄 나오는 건데 아까 뭐 새 특검 돌아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여러 명이 뭐 선상에 오를 거다 네. 아닌가라고 예. 아까 이미 앵커께서 뭐 압수수색도 많이 받았고 조사받으신 분들도 꽤 많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저 공천 과정을 일단 보는 거고요. 그래서 윤석 대표도 지금 압수를 당한 거고 내란 특검은 그 12월 3일 날 당시에 왜 국회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기를 하지 않고 네. 뭐 왔다 갔다 뭐 당사로 와라 어디로 와라 왔다 갔다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그 국회에 들어가지 않고 또 국회의장한테 좀 늦추자. 네. 라고 해서 그걸 방해하려고 했는 거 아니냐.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 단톡방이 있고 단텔방이나 단톡방이 있고 또 각 의원들끼리 뭐 주고받은 거 뭐 그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뭐 단순히 계엄군에게 붙잡히기 싫어가지고 겁나서 안 들어간 거 말고 이거 우리 오늘 저녁에 이거 해제시키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정황이 좀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뭐 반드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기다려보자 정도는 아니고 좀 주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좀 막아야 된다는 취지의 그러니까 그날 또 있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과 통화 내역이 나온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부터 해가지고. 근데 검찰이 마음먹고 수사를 하면 탈탈 다퉩니다.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합니다. 네. 예, 무섭습니다.
저는 근데 그 지금 내란 특검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이 내란 특검 팀이 어제 하나 공개한 사실이 있는데 안철수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좀 조사를 받아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답이 없다, 뭐 전화가 그 이후에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좀 공개를 했어요. 조율을 하다가 뭐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뭐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 신분이고 또 계엄 해제 표결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좀 이제 표결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계엄 해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탄핵에도 찬성했고 뭐 이런 분이잖아요. 근데 굳이 이거를 공개를 해가면서 안철수 의원이 좀 불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저는 요게 특검 수사가 좀 이상해요. 굳이 왜 안철수 의원을 불러서, 안철수 의원은 그야말로 참고인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당내 의사결정이라든가 당내 동향 같은 거를 좀 물어보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준석 그 의원에 대한 것도 전당대회 기간이니까 참고 참았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한 거다, 이런 식의 해명인데, 네. 지금 전당대회 출마 중인 안철수 의원을 그것도 참고인 신분을 불러서 하려고 했던 것 자체는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지금 내란 특검이 이걸 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꽤 많아요. 네. 한 언론이요, 그날 국민의힘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제 108명이었잖아요. 예. 108명 의원들이 그 계엄의 밤, 또 그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몇 가지 카테고리를 나눴단 말이에요. 18명은 표결에 참가했었고, 네. 또 그 당사 3층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한 5, 60명 되고, 국회 그다음에 본관 안에 본관 안에 진입은 성공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뭐 8명이고, 네.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지금 뭐 그 당내에서 흘러다니는 얘기 들어보면 그게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회 진입에 성공을 했으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8명 말고도 더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거를 좀 확인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그 내란 특검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동료 의원들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네. 예. 지금 이제 이게 근데 특검 조사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까지 갈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한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려면 네. 1호 당원이 갑자기 헷가닥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1호 당원이 니네 소속이잖아, 그래서 니네는 위헌이냐는 안 돼요. 네. 당이 조직적, 유기적, 체계적으로 여기에 가담을 하고 공모를 하고 공조를 했다는 게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뭐 1호 당원이 그렇게 한 건 맞아요. 그리고 뭐 좀 이상하다, 왜 그때 뭐 후과다가 안 들어갔지? 뭐 그런 정도는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근데 계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모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당시 대표가 어쨌거나 원해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가지고 본회의장에 있었고, 그리고 일로 오라고 막 난리를 쳤고, 네. 계엄 해제하는데 어쨌든 18명이 참여를 했고. 참여를 했잖아요. 네. 뭐 그거 아니더라도 과반은 넘었으니까 되지만 네. 했단 말입니다. 예. 당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대표가 거기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반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위헌정당이야? 그리고 밖에 있는 의원들도 뭐 반대를 했다기보다는 조금 확인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그건 이제 용산하고 처음부터 해가지고, 야 우리 이날 이렇게 하는데 니네 그때 뭐 민주당 애들 못 들어가게 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은 네.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건데. 근데 뭐 성립된다는 논리들을 펴고 있으니까. 아니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얼마 고진 7개월, 8개월이 넘었는데 그런 정황이 지금까지 나온 게 없잖아요. 예.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나는 안철수 의원이 사실 자기 장사한다고 봅니다. 전대 앞두고. 오히려요. 예. 네. 본인이 그러니까 일단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라면서 난 불응하겠다라고 우리 하는 참고인 게. 신분으로 안철수 의원 불렀다라고 특검에서 발표를 했는지 아닌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발표를 근데 했어요. 했어요. 네. 근데 피의자가 아니잖아요. 참고인이죠. 참고인이죠. 참고인은 수사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수사냐? 그때 좀 이상해, 국민의힘이. 근데 너는 끝까지 초지일관, 너는 이거 안 된다 그랬고, 탄핵 때도 너 혼자 앉아가지고 표결했었고. 그리고 내란 특검에 혼자 찬성했고.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기에 이 당이 어정쩡하게 가는데 누가 제일 그걸 이끌고 왔던 거 같니? 예. 그러면
자기가 업되려면 내가 보기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가장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해줄 사람이 내부자로서는 이 사람이다. 라고 해서 참고인을 가지고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네. 어쨌든 안철수 의원도 당권 주자다 보니까 뭐라도 지금 하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고 예. 나는 이렇게까지 계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고 탄핵도 마찬가지지만 이 특검은 너무나 무도하다. 이렇게 이제 당심에 또 호소를 하는 거죠. 예. 어쨌든 본인 입으로 우리 동료 의원들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없으니까 불응하겠다. 뭐 자기 장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건 당심. 네, 당심을 당권 주자기 때문에 그 말씀 당권 드린 주자이기 겁니다. 때문에 네. 내일 안철수 의원이 여기 나오시니까 한번 직접 왜 그러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 성대모사까지.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